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친구들에게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렸을 때 거의 기절하다시피 한 친구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상당히 특이했거든요. 얼굴, 키, 스펙, 집안 재산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저만의 독특한 기준, 한마디로 첫인상과 느낌이 좋아야 하는데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도 제 기준에 딱 맞는 남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잘생기면 왠지 바람필 것 같고 스펙이 좋으면 여자 무시할 것 같고 시댁 재산이 많으면 시집살이 시킬까 무섭고 그랬죠. 친구들이 소개팅을 시켜줄 때마다 상대방 남자를 밀어내는 이유도 정말 가지가지라. 친구들도 나중엔 너는 혼자 살 팔자라며 더 이상 소개팅도 시켜주지 않더군요. 모르는 사람한텐 혹시 여자 좋아하냐는 질문까지 들어보았답니다. 그 때문에 저도 이성에 대해 한동안 깊이 고민했던 적까지 있었죠. 하지만 그런 쪽은 아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 멋진 남자 캐릭터들을 보면 심장이 터져버릴 듯 너무 설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시간이 흘러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자 이대로 영영 노처녀로 썩는 건 아닌가 불안해서 간만에 들어온 소개팅 제안을 단번에 수락했어요. 이번엔 편견 가지지 말고 남자한테 마음 좀 열어보자. 단단히 다짐하고 지하철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서둘러 걸어갔죠. 그때 길거리에서 종이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돕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키도 크지 않고 제가 싫어하는 안경도 쓰고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싹싹하게 말을 건네며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드리는 모습이 계속 끌리더라고요. 저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당시 제 이상형이 영화 천미밀에 나오는 여명처럼 순수한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껏 만난 남자들이라고는 다 허세 가득한 놈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 남자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소개팅 남이 오지 않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나 그냥 가려는 참에 헐떡이며 한 남자가 제가 있는 테이블로 뛰어오더군요. 그 남자 얼굴도 보기 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첫 만남부터 연락도 없이 지각하시는 분하고는 마주 앉아 얘기할 자신이 없네요. 하고 차갑게 돌아섰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저의 팔을 붙잡았고 저는 기분 나빠 뿌리치려 하면서 남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글쎄 아까 길거리에서 제가 좋은 느낌을 받았던 그 남자였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저도 모르게 레스토랑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남자는 그제야 쩔쩔매며 사정 설명을 했답니다.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응급차 올 때까지 옆에 있어주느라 늦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제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남편한테 저는 이미 반 정도 넘어가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착한 마음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남자한테 100% 빠졌던 이유는 바로 그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이 화이트데이라 저는 그가 선물을 준비했다길래 당연히 뻔하디 뻔한 사탕일 줄 알고 심드렁하며 받으려 했는데 웬걸 영화 박하사탕 DVD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더불어 꽃향기 나는 책까지. 저 역시 영화 드라마 덕후였기에 그의 센스 있는 선물이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저희는 1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와의 연애는 마치 한편의 순정 만화 같았지만 결혼은 그야말로 웰컴 투 지옥이더군요. 이미 시어머님은 예전에 돌아가시고
시아버님이 계셔서 저는 남들이 겪는 시집살이 대신 아버님 사랑 듬뿍 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사랑이 아닌 집착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남편이 아닌 시아버님과 결혼했다고 착각할 만큼요. 어디냐? 거길 왜 갔어? 밥은 먹었냐? 누구랑 먹고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아버님 전화에 저는 벨소리 환청까지 듣곤 했죠. 전화를 모르고 안 받거나 조금이라도 늦게 받으면 불같이 화내셨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영화관 데이트를 하던 중에도 계속 전화하셔서 일부러 폰을 껐더니 세상에 시댁 고모님한테까지 전화해 저희들이 전화 안 받는다며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덕분에 저희는 시고모님한테까지 잘못도 안 했는데 꾸중을 들어야만 했고요. 평소에도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집착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아 적적하신 건가 이해하려 해봤는데요. 아버님은 가끔 만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말마다 아버님 집에 갈 때는 혹여 그 아주머니께서 계실까봐 제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늘 초인종 누르고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곤 했거든요. 아버님과 그 아주머니는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부부 동반 모임에도 나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도 자식들이 있어서인지 그저 아버님과 애인관계만 유지하고 살림을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우신 거였을까요? 아님 제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 신기해서였을까요? 숨막힐 정도로 연락하고 별별 간섭을 다 하시더라고요. 왜 결혼 반지 안 꼈어? 라는 사소한 간섭부터 왜 화장도 안 하고 다니냐? 여자는 피부가 좋아야 하는데 마사지 좀 받고 다녀라. 라는 선 넘는 외모 지적까지 자기 딸한테도 안 하는 지적을 하며 제 사생활 하나하나 터치하더라고요. 남편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했지만 너무 착한 사람이라 차마 자기 아버지한테 저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지 못하더군요. 그래도 시아버지 모시고 안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저는 스스로 위로하며 아버님의 유별난 간섭을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달리 아버님은 어찌나 여자를 밝히시는지 어디 식당에 가면 꼭 예쁜 종업원을 뚫어지게 쳐다보곤 저를 민망하게 만들더군요. 아버님, 그만 쳐다보시고 이제 식사 좀 하세요. 이쯤 되면 며느리 말에 민망해 시선을 거둘 텐데 아버님은 그 종업원한테 예쁘다며 수작까지 부리더라고요. 정말 체면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그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빠 닮는다던데 어쩜 남편이랑 시아버님은 절이 다르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버님과 결국 소원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명절 때 음식을 치우고 거실에서 TV 보며 남편이랑 아버님 셋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제 허벅지 위에 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제가 아버님 머리를 제 허벅지 위에서 치우자 아버님은 오히려 화를 내며 아니, 딸처럼 예뻐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적반하장인 아버님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어요. 남의 집 딸한테 예쁘다며 다리 위에 누우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오히려 아버님은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 사건 후로 저는 아버님과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했죠. 처음엔 저도 혼자 계신 아버님이 안쓰러워 잘해드리려 했는데 더 가까워지면 아버님이 선을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과 둘이 있는 자리는 피했고 전화만이라도 더 자주 하고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누구한테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었죠. 어느 날 아버님이 노망나셨나 할 정도로 저한테 선을 넘는 말을 하시더군요.
너 이모랑 나랑 같이 살면 어떠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 아버님께 몇 번이나 다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같은 대답이었어요. 아버님, 혹시 술 드셨어요? 라고 질문하며 저는 아버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아버님은 뚜렷한 목소리로 술 안 마셨다고 하더군요. 제 머리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하려 바빴지만 상식을 벗어난 아버님의 질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일이 떠올랐어요. 매주 주말에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날 마침 식사할 식당이 제 외할머니 집 근처라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 이혼한 이모와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었거든요. 짠돌이 아버님께서 웬일로 그날 밥값을 낸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친정에 체면을 세우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이야. 아버님은 만나시는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저는 당황해 어떻게든 이 주제를 벗어나려 애쓰며 무마하려 했는데 아버님은 오히려 그런 제 질문에 에이, 그 사람은 뚱뚱하잖아 하며 더 저를 당황케 했습니다. 아버님과 전화를 서둘러 끊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생각했답니다. 아니, 사돈네랑 같이 살고 싶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저희 친정 이모가 이혼했다고 우습게 보시는 건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 아닌가요? 친정 이모가 정말 예쁘긴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사돈네를 넘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애인도 있는데? 그러도 아버님은 계속해서 이모님 잘 계시냐며 집요하게 안부를 물어봤고 저는 집안망신이라 이 일을 남편한테만 말하고 꽁꽁 숨기며 가슴앓이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이모님 딸이 결혼해 오랜만에 시어머님 쪽 친척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는 거라 좋은 모습 보이려 애썼는데 갑자기 막내 시이모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결혼 생활 어떠니? 아버님이 잘해주시니? 속에선 지금껏 겪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친척들 눈도 있고 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이모님은 그런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더니 제 번호를 묻고는 언제 시간 내서 통화하자며 가시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시이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러곤 제게 솔직히 다 털어놓으라며 아버님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일을 하소연하듯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시이모님은 전혀 놀라시지 않더군요.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듣고 계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 양반. 노인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직도 여자나 밝히고 말이야. 하시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금 아버님이 만나시는 아주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간병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그동안 간병인이랑 바람이 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네 시아버지를 쓰레기로 취급한다. 시이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막장 드라마 한 편을 듣는 듯 어안이 벙벙했어요. 문제는 그게 허구가 아닌 제가 속한 현실이라는 거였죠. 그동안 그저 혼자 사시느라 외로움에 주책맞는 행동을 하시는 거라 이해하려 했는데 아픈 아내를 두고 바람까지 핀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니 그런 사람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라는 게 끔찍했어요. 마치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저는 알지 말아야 할 시댁의 비밀을 알게 된 것만 같아 너무 괴로웠죠. 더구나 저희 결혼할 때는 돈도 없다며 한 푼도 주지 않으셨으면서 그 아주머니한텐 용돈으로 1,000만 원이나 주었다는 사실까지.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라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난생 처음 밤낮으로 눈만 마주치면 싸웠죠. 나 당신 가난했어도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했어. 그런데 아버님이 만나는 분이 내연녀였다는 걸 왜 결혼 전에 이야기 안 했어? 내가 그런 분을 시아버지로 모시고 싶을 것 같아?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랑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님 때문에 저희 부부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나중에 친정 이모한테 들으니 그날 아버님이 너무 뚫어지게 자기를 쳐다봐서 민망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역겨움이 느껴져 아버님을 그 다음부터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의심스럽고 거부감이 들어 전처럼 아버님을 살갑게 대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님 때문에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죠. 어쩔 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 눈물만 나오더군요. 그러다 문득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저만 괴로워해야 하는지 억울하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을 망신 주고 복수할 방법을요. 아버님, 혹시 그 아주머니 말고 다른 분 만날 생각 없으세요? 그동안 찬바람 쌩쌩 맞게 대하던 태도에서 갑자기 온화하게 변한 제 태도에 아버님은 잠시 놀라시더니 이내 제 질문에 의아해 하더군요.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가 계신데 아버님이 좋아할 만한 날씬하면서 참한 분이거든요. 아버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소개해 드리려고요. 예상 못한 소개팅 이야기에 아버님은 놀라면서도 계속 좋다며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그 웃음을 보니 소름이 확 끼쳤지만 참고 약속 장소와 날짜를 말씀드렸어요. 그 후로 아버님은 갑자기 동네 의원 가서 얼굴에 점을 빼시지 않나, 정장을 맞추질 않나 아주 쌩 난리를 피더군요. 그런 아버님을 보니 소개팅에선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너무 기대되더군요. 마침내 아버님의 소개팅 날 향수까지 뿌리며 기분 좋아 보이는 아버님을 모시고 저는 약속 장소인 인적 드문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저는 아버님 멋지다며 내내 칭찬했고 아버님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소시적 인물 좋았다며 또 본인 자랑을 하더군요. 차 안에서 계속 아버님의 애인한테 전화가 오는데도 아버님은 예상대로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러 가는데 뚱뚱한 애인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무튼 저와 아버님은 커피숍에 먼저 가서 아버님의 맞선녀를 기다렸어요. 오시는 거 맞지? 계속 저한테 질문하며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보던 아버님 앞에 딱 달라붙은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채로요. 아버님은 맨날 거구의 애인만 보다 눈앞에 모델처럼 날씬한 여자를 만나 너무 좋은지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음료 주문할 차례가 되니 맨날 믹스커피만 마시던 분이 생전 안 드시는 아메리카노를 주문까지 하고 속으로 참 애쓴다 애써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다면서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저도 부인 그렇게 허망하게 가고 아들까지 장가 보내니 세상 외로웠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 한번 하려 해도 눈치 보이고 이래서 자식보다는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 봅니다. 맞선녀 앞에서 뻔뻔하게 말도 잘 지어내는 아버님을 보니 실소가 나오더군요. 그동안 자기 애인한테 하는 연락보다 저한테 더 연락하고 간섭했으면서 무슨 자식들한테 연락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지, 게다가 앞에 맞선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매너 없이 혼자 주저리 떠드는 꼴이라니. 그렇게 술 마신 사람처럼 기분 좋아 한참을 떠들던 아버님께선 그제야 맞선녀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선 선글라스를 벗어도 되지 않을까요? 모자와 선글라스로 가린 맞선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던 아버님은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그러자 맞선 보는 분이 천천히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으셨죠. 아니. 그 모습을 본 아버님은 마시고 있던 아메리카노를 뿜으셨고 너무 놀라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형부. 저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언니는 형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까지 얻고 그렇게 허망하게 갔는데 형부는 아주 잘 지내시네요. 여전히 이 여자 저 여자 찝쩍대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처제의 등장에
아버님은 귀신이라도 본 듯 벌벌 떠셨고 저는 아버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뭘 그렇게 놀라세요? 얼마 전엔 저희 친정 이모도 소개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친정 이모보다 더 아름다운 시댁 이모님 대신 모시고 왔어요. 아버님은 어차피 상대가 누구든 그저 예쁘고 날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양심 없는 분이니. 그제야 제 얼굴을 쳐다본 아버님은 손까지 벌벌 떨며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셨어요. 얼마나 놀라셨는지 차키도 가다가 몇 번 떨어뜨리고 다시 줍기를 반복하더군요. 가다가 사고는 나지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도 했었죠. 아무튼 그 모습을 본 저와 막내 이모님은 통쾌하게 웃었고 뒤이어 아버님의 애인인 아주머니한테 녹음 파일을 몇 개 보냈죠. 아버님이 그동안 아주머니가 뚱뚱하고 못생겨서 억지로 만난다는 이야기와 방금 소개팅에서 한 내용이었어요. 그 파일을 받고 지을 그 아주머니의 표정을 상상하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사실 명절마다 떡하니 아버님 집에 와 있는 아주머니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저한테 시어머니냐고 물어보고 그 때문인지 자기가 진짜 시어머니 행사까지 했거든요. 그 여자가 저한테 툭 하면 명절 선물도 뭐 받고 싶다 이러면서요. 참나 기가 막혀서. 처음엔 아버님이 만나시는 분이라 예의 차렸는데 시이모님을 통해 그분이 어머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이랑 정을 통했다 생각하니 아주 싸대기라도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막상 아버님이 뒤에선 그 아주머니를 비하하니 아주 조금은 같은 여자로서 불쌍했습니다. 뭐가 좋다고 우리 아버님 같은 사람한테 달라붙는지 원. 그 후 남편을 통해 그 아주머니의 아버님이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통쾌한 이야기는 바로 저와 함께 작전을 펼친 씨 이모님께 바로 전해드렸죠. 저보다 100배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동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맞다면서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어와 집안 풍비박산 났다고 소문내며 돌아다니셨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명절이나 어머님 기일에 꼭 찾아뵙고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 도리를 다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얄밉다고 할 정도로요. 참, 아버님은 이제 식당을 가도 더 이상 예쁜 종업원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해요. 다 큰 어른 버릇 고치기가 쉽나요? 남한테 피해주는 나쁜 버릇이나 습관은 고치는 게 좋죠. 계속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그런 모습으로 아들에게도 더 상처 주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